Godspeed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우리들이 늘상 이용하고 있는 톨게이트에서 현금을 내는 장소, 그리고 드라이브 트루에서 주문하는 그러한 장소에서 변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변태 운전자가 이상한 행동을 한 이후에 바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고 복잡한 인도의 도로에서 앞으로 현대자동차의 3륜 전기차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생계형 도둑과 강도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취임식장에서 반바지와 후드티를 입고 운동화를 신고 등장한 트럼프 취임식장의 상원 의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국도 앞으로 이스라엘처럼 아이언돔을 본격적으로 개발한다는 소식입니다. 오늘도 뉴스 오번가와 함께하는 여러 이슈 내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뉴스 오번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주변에서 충분히 보실 수 있는 일들이고 우리가 늘 곁에서 생각해오는 일들의 그런 사건, 내용들 또 소식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드라이브 스루라는 거 아실 겁니다. 프랜차이즈인 햄버거 같은 거, 혹시 커피 이런 거를 이제 운전을 하고 지나가면서 주문을 하고 다음 코너에서 그거를 받게 되는 경우, 또 우리가 고속도로를 지나가게 되면서 하이패스를 통과하게 되면서 요즘에는 이제 바로 그냥 통과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속도로 패스를 하기 위해서 톨게이트를 지날 때에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한 사건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 이상한 짓을 한 사람이 언론과 SNS 때문에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생을 마감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애리조나주에서의 한 커피숍에서 음란 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된 남성이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15일 미국의 TMZ증에 따르면 이름이 노티카 말론이라는 사람인데요. 지난 8일 차를 몰고 애리조나주의 템피에 있는 한 프랜차이즈 커피 매장에 드라이브 스루를 창구를 찾았습니다. 문제는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서 주문을 했었던 이 말론이 하의를 탈의한 상태로 음란 행위를 하면서 주문을 했다는 겁니다. 이 커피숍 직원의 말에 따르면 말론이 하의를 벗은 채 차를 몰고 온 것을 보고 바로 매니저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상황을 확인한 매니저는 휴대전화를 꺼내서, 요즘에 휴대전화 꺼내서 단추 하나만 누르면 바로 찍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SNS에 올릴 수도 있고 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 매니저는 남성을 동영상으로 찍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 여기를 떠나세요. 이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라고 강경하게 말을 했습니다. 매니저가 직원에게 911에게 전화하라고 지시를 하는 사이에 이 남성은 차를 몰고 매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문제가 된 거죠. 며칠 뒤에 이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업로드가 되면서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퍼져나간 겁니다. 이 영상을 본 수백만 명의 네티즌들이 이 남성이 매니저 앞에서 부적절하게 음란 행위를 했다라며 비난을 퍼부었다라고 TMZ는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는 영상이 퍼진 지 하루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체는 말론이 지난 11일 애리조나주의 굿이어시로 차를 몰고 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템피 경찰에 따르면 유족들은 말론이 사망한 날 밤에 본인의 영상이 촬영이 된 거죠. 커피숍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유족들은 공격적인 태도로 말론이 그 사건 때문에 자살을 했다라고 직원들을 비난했다라고도 전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커피숍의 오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족에게는 기도를 보냅니다. 이건 불행하고 비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힙니다.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직원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언제나 우선입니다. 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특정 개인이 저희 매장의 한 곳에서 범죄를 저지르기로 한 이 일, 저희는 이와 같은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는 있습니다. 저희 팀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존중하는 것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 스스로의 한 행동에 결국은 SNS를 통해서 얼굴이 다 팔리고 나니 세상 살 수 없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건데요. 어찌 보면 그만큼 순진하니까 법도 모르고 법에 대해서 본인의 그 후유증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왜 굳이 공공장소에서 하지는 말아야 될 행동을 그렇게 버젓이 한 행동으로서 본인 스스로의 충분히 살아온 수십 년 동안의 생활을 다 끝내버리는 일이 있을지. 그런데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참 많다고 합니다. 특히 톨게이트에서 현금을 거실러 주거나 이 티켓을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죠. 한국도.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많고 요즘에는 민간 고속도로도 많기 때문에 친절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그 하지 말아야 될 창피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 희열을 느낀다고 하죠. 그 순간에. 참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3륜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이 영상에서 3륜차가 뭐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신세대이실 거고요. 3륜차 그래 알아. 내 기억 속에도 3륜차를 탄 적이 있었지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저와 동시대에 사시는 분들이실 수도 있는데요. 이 3륜차를 예전에 타고 다니면 그 3륜차가 이제 그 트럭 형식으로 짐을 싣고 다니고 이삿짐을 싣고 다니게 1960년대 중후반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마츠다 자동차로부터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의 자동차 시장으로 들어온 그 3륜차가 앞에는 바퀴가 하나고 뒤에는 두 개죠. 근데 이제 앞에를 타보셨던 분들은 아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운전사가 있고 옆에 조수석에 타면 어느 한쪽에 무게가 좀 쏠릴 때 야, 이 차가 코너를 돌 때 넘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한쪽 바퀴를 타고 가다가 바퀴가 혹시 부러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만 이 3륜차, 그런데 3륜차를 현대자동차에서 전기차로 만든다고 합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는 쓸 수 없고요. 사람 많고 복잡한 인도 도로에서 쓴다고 합니다. 근데 인도 시장이 전 세계 앞으로 가장 큰 시장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침투를 하겠다는 거죠. 디자인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죠. 이 사진 보시면 3륜차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새로 나오는 전기차는 형태가 좀 다르죠. 현대자동차가 14억 명을 훌쩍 넘어선 세계 최대 인구의 대국인 인도의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겁니다.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전기 오토바이 등 친환경 동력을 활용한 소형 이동수단을 말합니다. 현대차는 복잡한 도로 환경 탓에 이륜차 등 소형차의 선호도가 높은 인도 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한 현지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는 18일 인도 델리에서 열린 마라트 모빌리티 글로벌 엑스포 2025에서 3륜 전기차 EV 컨셉트로 마이크로 4륜 EV 컨셉트 모델을 공개하고 현지 마이크로 모빌리티 사업 비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차는 안전하고 마이크로 모빌리티 보급을 통해서 인도 고객들의 이동 경험 향상에 기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양산할 계획을 생각하는데요. 이 공개한 3륜의 이 3륜차죠. EV 컨셉트 모델은 견인고리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접이식 좌석 등도 탑재가 되어 있고 물류, 응급 구조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쓰일 것으로 특징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사실 인도에서 대략 그 점유율이 현재는 2위죠. 인도에서 56만 1371대를 판매하고 점유율은 14.2%로 현재 2위인데 문제는 1위하고 갭이 굉장히 큽니다. 1위는 마루티 스즈키로서 점유율이 40.7%고요. 그리고 이 현대자동차의 뒤로는 인도의 타타, 마힌드라 등이 인도의 브랜드로서 맹추격을 하고 있는 가운데 3륜차 전기의 컨셉차, 마이크로 컨셉, 상당히 아이디어 잘 낸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이크로 모빌리티에 대한 개념으로서 3륜차다. 그리고 디자인도 이쁘고 힘이 좋으면 잘 팔리겠죠? 현대자동차의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내가 사는 주변에서는 혹은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주변에서 과연 이런 사람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그 레미제라블 장발장이라는 소설 영화 보셨습니까? 기억나시죠? 혹시 보시지 않았더라도 그 내용이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아마 아실 겁니다. 배고픔에 있어서의 한 행동 때문에 그 용서를 받는 뭐 이런 과정을 얘기하는데, 이 대한민국도 먹는 게 힘들어서 생계형 도둑과 강도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편의점에서 흉기로 점원을 위협하고 음식을 훔쳐서 달아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요. 부산지법의 서부지원 형사 일부는 19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가 된 나이가 20대입니다. 징역 2년에 6개월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요. A씨는 작년에 5월 26일 오전 4시 10분께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40대 점원 B씨를 미리 준비한 카타칼로 위협을 하고 8,000원 상당의 김밥과 햄버거, 4,500원 상당의 담배 한 갑을 훔쳐서 달아난 혐의를 받았습니다. 조사의 결과 그는 점원에게 추가적인 금품의 요구는 하지 않았고 단순히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극심한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이러한 범행을 이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라고 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을 받은 게 징역 2년에 6개월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처럼 생계형 범죄가 최근에 급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생계형 범죄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 처벌보다는 사회 안전망을 보완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만 위원 무소속 출신인데요.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만 원 이하의 소액 절도 사건은 2018년에 3만 건에서 2022년에 8만 건, 4년 만에 3만 건에서 8만 건으로 늘은 겁니다. 몇 배가 늘었나요? 대략 3배 정도가 늘은 거죠. 연도별 통계를 보면 2018년에는 3만 9,070건에서 2019년에는 4만 8,581건, 2020년에는 5만 4,972건, 2021년에는 5만 4,972건으로 꾸준히 증가를 하죠. 그러다가 2022년에는 8만 666건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특히 만원 이상 10만 원 이하의 절도 건수는 2018년 3만 1,114건에서 2022년 5만 6,879건으로 증가하면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도 인플레이션, 그리고 현재 안정이 되지 못하는 환율 문제, 또 중소기업 업체들의 모두 힘들어하는 모습, 자영업자들의 빚에 허덕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생계형 도둑, 강도, 이 사람들도 문제지만 이것을 통해서 상대가 느끼는 두려움, 불안한 마음, 위험에 대한 불안한 증세를 느끼는 게 국민 정서로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사실 대한민국에 걷어들이는 세금이나 복지 혜택에 대한 부분으로서 많은 어떤 캠페인이나 또 프로그램이 있어줘야 할 듯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을 결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추워서 이 취임식에 대해서 외부에서 하려고 했었던 준비를 모두 취소하고 실내에서 했죠. 그런데 이 보수 국가인 유럽이라든지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취임식장에 반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고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등장한 사람. 그런데 그 어렵다고 하고 그 존경을 받고 있는 상원 의원입니다. 누군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한 상원 의원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식에 열린 워싱턴 DC의 의회에서 파격적인 복장으로 등장을 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존 패터먼 상원 의원이라고 하는데요. 민주당 출신이고 펜실베니아 출신입니다.
20일 정오에 열린 취임식에서 검은색 후드티와 회색 반바지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취임식은 영하권의 날씨로 인해서 1985년 이후에 40년 만에 실내에서 개최가 되지만 페터만 의원은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캐주얼한 옷차림을 고수했습니다. 키가 2m가 넘는 장신의 페터만 의원은 평소에도 공식 석상에서 청바지나 후드티를 착용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1969년생입니다. 페터만 의원은 2006년 펜실베니아주의 브래독 시장 시절서부터 혁신적인 도시재생의 정책으로 주목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는 러스트벨트 지역의 노동자들의 지지를 기반으로서 2023년에 상원에 입성을 했는데요. 민주당 소속 상원 의원은 처음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나는 펜실베니아의 민주당원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펜실베니아 주민을 위한 상원 의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이 의원의 이러한 모습이 워낙에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그리고 속으로는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나이가 많은 사람들보다 4, 5, 6, 70, 80대가 많기 때문에 속으로는 저 사람 저거 뭐야 저거. 오늘 같은 날은 저러고 보면 안 되지. 펜실베니아의 상원 의원으로서 펜실베니아 욕먹기는 거지 저거. 뭐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절대 내색 안 하죠. 그런 가운데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이라는 아주 이 공식적인 자리와 또 엄숙한 자리에서 이러한 상원 의원도 있다라는 미국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 사태, 하마스와 사태, 헤즈볼라의 사태에서 이란에서 이스라엘에다가 미사일을 대거 폭격을 한 일이 몇 달 전에 있었죠. 그때 이스라엘 측에서는 우리는 모든 이란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을 격추시켰습니다. 우리는 99% 이스라엘에 떨어지기 전에 다 격추를 시켰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아이언돔을 소개했는데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자, 그 아이언돔을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방사포를 저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본격 개발을 한다는 겁니다. 미사일 99%를 요격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공중 방어 체계인 아이언돔을 벤치마킹하는 무기 개발 사업인데요. 20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와 LIG 넥스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육군 등은 이날부터 저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LAMD라고 합니다. 저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체계 개발에 나섰다고 합니다. 한국 내 연구진은 2028년까지 총 4,798억 원을 들여서 LAMD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LAMD는 동시다발적으로 낙하하는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국가 군사 중요 시설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체계입니다. ADD 연구진은 ADD는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를 ADD라고 합니다. ADD 연구진은 LAMD를 이스라엘이 이슬람 무장단체인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활용한 아이언돔보다 동시에 더 많은 표적을 제거할 수 있는 성능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 이런 체계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천궁이라는 게 또 있고 이제 문제는 사거리, 얼마의 사거리에 의해서 오는 미사일을 격추할 것인가에 대한 사거리에 따라 좀 틀리죠. 그리고 사드라는 게 있죠. 미국으로부터 들어온. 그 ADD는 방공유도 무기체계 개발 과정에서 체계 통합, 교전 통제, 정밀 탐지, 추적 기술 개발 능력을 축적했다고 합니다. 방사청의 유도 무기 사업부의 관계자는 이번 장사정포 요격 체계의 체계 개발 착수는 다량의 북한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국가, 군사 중요시설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든든한 방공 역량을 우리가 직접 확보한다는 의미라면서 장사정포 요격체계의 조기 전력화를 위한 방안도 강구 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발이 되면 앞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판매도 앞으로 하게 되겠죠. 우리나라 지금 전차의 판매가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까지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실력으로서, 기능적으로서, 또 가격으로서 인정을 받는 거죠. 대한민국의 앞으로 방위 산업에 대한 수출의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진다고 하는데 이 또한 그 안에 포함이 될 듯한데, 이 방사청은 작년에 10월 LAMD의 전력화 시기를 2029년부터 2033년까지로 공식 의결을 했었는데 당초에 2031년부터 전력화에 나서려고 했으나 북한의 무더기 장사정포 도발 가능성의 관련 시점을 앞당겼다고 합니다. LAMD 체계의 개발과 구축에는 2033년까지 앞으로 한 8년이죠. 대략 총 2조 9,494억 원이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돈 투입할 만하죠. 그리고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런 것까지 개발할 실력이 됐기 때문에 빠르게 또 개발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5번가를 늘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이 계신다면 한번 들어보셔서 내용 괜찮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또 알림 설정 함께 해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늘 여러분들과 가까운 데서 세계 돌아가는 내용에 대해서 이슈를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뉴스 5번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